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홍준표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셨죠, 의원님? 예, 봤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홍준표 지사가 당을 후보로서 활동을 해보고 네. 또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것 같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바퀴벌레라는 비유도 있고 가증스럽다라는 예. 표현도 있고 이런 격한 언사에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지사의 심경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까? 하여튼 홍준표 지사는 추각해서 말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기 생각을 담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네. 그 말로 인해서 촌철살인이나 가까운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고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글의 핵심은 예. 이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당권을 노리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친박이 다시 나와서 당권을 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정치판을 위해서도 네.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저도 친박 핵심 이런 분들이 이번에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는데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모두가 대화합의 길로 가야 되고 선거판에서는 지기작대기도 필요하다는 후보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네. 그리고 후보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위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저는 대화합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다시 전면전에 나서면은 보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올리고 친박을 비판한 데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왜 도대체 그 친박 핵심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왜 해제를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때 선거에서는 후보께서 이야기한 것이 지기작대기도 필요하고 대화합을 해야 되고 한 표가 중요하니까 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권을 진다든지 이런 걸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네. 화합하자는 차원이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합 차원이지 이 당권과 관련된 것으로까지 해석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자,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잘못해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최고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선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패하고 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이 잘못했다, 원내대표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국민의당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 다 사퇴를 했습니다. 네네. 국민의당에서도. 그럼 우리 당이 사실은 국민의당보다 더 패를 많이 한 택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큰 당이고 또 사실은 집권을 했던 당인데 국민의당과 비슷한 그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지한 분들이 뭔가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롭게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누가 개인 한 사람이 크게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무총장으로서 그 이튿날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졌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수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저도 일괄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마음속에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 게 저는 이제 선거 직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를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책임을 우선 지고 다른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자, 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뭐 당의 진로와 전당대회 그리고 지도체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또 그 주장했던 내용 중에는 지금 친박 세력이 당원 개정을 통해서 집단 지도체제로 돌리려고 한다. 또 이렇게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집단 지도체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문제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집단 지도 체제가 한 사람이 결정을 못 하니까 그것을 뭐 최고위 할 때마다 서로 간에 말다툼이 생기고 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만감이 갖고 우리 저런 당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게 좀 비교를 하자면 집단 지도 체제는 대표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함께 선출해서 이제 이 득표수에 따라서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 한꺼번에 나가서 1등은 대표가 되고 2, 3, 4등,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되는 단일 체제는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는 거죠. 그럼요. 단일 체제. 이것은 최고위원을 뽑지만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할 때 집단 지도 체제는 최고위원들한테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합의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총장 임명할 때도 모든 이제 당권을 행사할 때. 그러나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지금 하는 체제는 그 대표가 사무총장을 그냥 이런 사람 임명하겠습니다 하고 협의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일 지도 체제죠. 저는 지금 여당에 대한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성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자, 그럼 의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단일성 그 지도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홍준표 전 지사가 이 대표에 출마를 해야 된다. 또 해도 된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 당 분위기가 지금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국민들부터 뭐 지지도 받지만 또 본인 체질상 그 과거에 야당할 때 김대중 정부의 김대중 킬러라 할 정도로 많은 투쟁을 해왔잖아요. 선천적으로 투쟁성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대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내 세력 분포나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그 대표 출마한다 해서 과연 당선이 되겠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것은 지금 이제 친박 성향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우선에 여론에서 앞장설 거고요. 그 여론과 우리 조직이 50대 50 그냥 그 형태로 되는데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고 그다음에 친박 성향의 우리 당원들도 많은 지지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당 지지율 관련해서 보수 우파만으로는 당의 존립이 힘드니까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걸 전제로 하면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중도로 가는데 홍준표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중도로 가는데 본인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홍준표는 보수를 결집하는데 이번에 상당한 영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도로 가자 하는 이야기에 제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는 전혀 변화 없이 우리 당의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또 호남에 대한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 쪽으로 많은 의원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대표 한 사람으로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당의 간판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홍준표 대표가 되면 본인도 원래 살아온 태생이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층으로 나가고 홍준표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거지 홍준표와 계속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쪽으로도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좀 종합 정리하자면 만약에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당원 개정을 추진을 하면 다시 말해서 집단 지도체제로 지도체제를 바꾸려고 실행에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도 있고 당에서 다시 지금 분란이 일어난다면 당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봉합하는 차원에서 현행 체제로 가고 우리가 여당이 되었을 때 모르겠지만은 야당에서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원 개정이 불발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원론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그 통과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서훈 그 후보를 뭐 잘 아는 마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권을 진다든지 이런 걸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화합하자는 차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합 차원이지 이 당권과 관련된 것으로까지 해석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자,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잘못해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현재로서는 최고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선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패하고 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잘못했다.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철우 의원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자, 홍준표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셨죠, 의원님? 봤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홍준표 지사가 뭐 당의 후보로서 활동을 해보고 또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것 같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이제 그 표현 좀 그렇습니다. 바퀴벌레라는 비유도 있고 뭐 가증스럽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격한 언사에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지사의 심경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까? 하여튼 뭐 당권을 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정치판을 위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저도 친박 핵심 이런 분들이 이번에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는데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두가 대화합의 길로 가야 되고 선거판에서는 지기작대기도 필요하다는 후보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후보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대화합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뭐 추각해서 말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가 있는데요. 자기 생각을 담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그 말로 인해서 촌철살인이나 가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고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글의 핵심은 이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당권을 노리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친박이 다시 나와서 이제 다시 전면전에 나서면은 그 보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올리고 친박을 비판한 데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왜 도대체 그 친박 핵심 의원들의 당원권 징계 정지 징계를 왜 해제를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선거에서는 후보께서 이야기한 것이 지기작대기도 필요하고 대화합을 해야 되고 한 표가 중요하니까 했는데 그렇다고